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학문들은 궁극적이고 다른 범위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의 공부이며 대부분의 학문들을 커버할 수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자에 도달하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전체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부 학문들은 나무, 그 학문들을 이루는 과목은 줄기, 그 과목의 챕터들은 가지, 챕터의 중요한 개념들은 잎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일단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원자라고 하였으나 현재에는 소립자까지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주에 4가지 근본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입니다. 과거에는 이 4가지 상호작용보다 훨씬 많은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점점 통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와 차기는 다른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자기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4가지 힘도 결국에는 같은 힘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촉근이론이 부상했습니다. 기본 물질을 끈으로 가정하고 일정한 조건으로 맞추니 4가지 힘이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인류가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최소 단위를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원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세상은 모두 구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학과 진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현상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무생물도 있지만 인간을 비롯해 자연, 동식물, 세균, 고세균, 바이러스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생물이라 부를 수는 없음. 진핵생물, 원핵생물과 같은 생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의 기본 단위가 원자 혹은 소립자라고 한다면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생물학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대상 생물의 종류에 따라 동물학식물 학미생물학으로 나누며 대상 현상이나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학, 형태학회, 부학, 발생학, 생리학,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생태학, 생물지리학, 진화학 따위로 나눈다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왔는가를 공부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에서 생물학을 중심으로 학문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에는 반대가 많겠지만 적어도 생물학이 통찰력을 갖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부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인류 문명사입니다. 역사, 우선은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사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전부 조사하면 됩니다. 인간과 인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명사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례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미개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처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행동이며 현재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관적으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통찰력 얻은 사람들이 할 만한 글귀들을 소개합니다. 문명사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감동받은 것들입니다. 마르크스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토인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 신체호 역사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 네 번째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외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베이스가 되어주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빅퀘스천, 즉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디로 가는가? 모두 철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것에 왜를 붙여 그 근저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철학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깊이를 더해주는 학문이며 근거를 만들어주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삶의 깊이를 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철학에 대한 오해들이 많지만 왜 그럴까?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왜는 무슨 왜야 그냥 해?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사색하며 이유를 찾는 삶을 산다면 고민하거나 방황할 일이 없고 삶은 뿌리를 깊이 내려 안정될 것입니다. 5번째는 정신작용입니다. 뇌과학, 심리학, 무의식 등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모든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혼과 정신입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인간의 정신은 물질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의 정신작용은 그만큼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실 정신과 이성, 뇌의 활동이 없다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정신의 활동이 없다면 오감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받아들이는 공부란 것도 정신작용입니다.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궁극적인 공부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